자, 책 펴보세요. 90쪽이죠? 새로운 단원입니다. 새로운 단원. 아, 뻥치지 마, 진짜. 개념 노트 안 가져왔어? 개념놀이도 안 가져왔어. 그냥 왔네. 그지? 그냥 왔어. 에러는 필요 없잖아. 왜 그랬어? 일단 필기해. 알겠지? 자, 책 시원하게 90쪽 한번 펴보시고.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2차 함수. 2차 함수를 시작을 할 건데. 야, 이제, 자, 나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차 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중학교에서 나오는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두 개가 끝이에요. 오케이? 1차 함수, 2차 함수를 갖다가 함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뭐 문자가 하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어쨌든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건 다항함수 하나입니다. 다항함수는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기가 쉽고 뭐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사용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 y는 fx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y는 fx라는 식만 보면은 뭔가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막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단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fx 있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fx는 뭐냐? fx라는 애는 뜻이 뭐냐면 그냥 식이야, 식. 오케이? 식인데 요 안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라는 거 있지, f. 오케이? fx에서 f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알겠어? f라는 이름이야. 그 다음에 f 옆에 있는 괄호 x 있지.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에 대한 식이다. 아시겠나요? x에 대한 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fx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fx 안에 fx는 식이라며. 그러니까 fx는 식을 쓰기가 귀찮아서 쓰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그 긴 거를 계속해서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fx라고 줄여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fx 안에는 어떤 식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내용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내용물들 안에서 x만 문자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리 내림차순 정리로 인수분해 하는 거 연습할 때 한 문자만 문자로 생각하는 거 연습을 했었지. 그지? fx라는 식은 x만 문자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보통 함수를 y는 fx라고 쓰잖아. 그지? 맞아? 함수를 보통 y는 fx라고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x 자체가 함수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함수냐 라고 하시면 y는 fx까지가 전부 다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fx 자체는 함수가 아니고 앞에 y는이 붙어 있어야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함수, 한글이잖아. 그지? 함수는 한글이에요. 함수의 뜻이 뭘까? 왜 함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함이 뭐예요? 함? 어떤 상자를 말할 때 함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뭐 보석함이라든지. 요런 걸 말할 때 함이라고 불러요.
그 함을 따서 함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뜻이 뭐냐면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겠다는 거야. 오케이?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가 다른 숫자가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냐면 x야. x가 상자 속에 들어가서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온 결과는 y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함수라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야. 나는 x에다가 1을 넣고 싶어. 오케이? x에다가 1을 넣고 싶어. 그러면 y가 누구로 튀어나와? fx 내용물이 있다 그랬죠. 그죠? fx 안에는 식이 들어있는데 그 식은 x만 문자로 생각하는 식이고요. 내가 x에다가 1을 넣기 때문에 f 오른쪽에 있는 x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결과로는 y, fx에다가 1을 대입한 식이 튀어나온다. 요런 게 함수예요. 아시겠죠? x에 뭘 대입하면 y가 튀어나온다. x에 2를 대입하면 y가 튀어나온다. 요렇게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함수. 1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y는 ax 플러스 b 요렇게 y 옆에 1차식이 붙어있는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ax 플러스 b를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fx 안에다가 a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얘를 이제부터 y는 f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fx는 ax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아시겠죠? 아, 얘는 뭐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부 다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쓰기 싫어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기 싫어. 그냥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fx라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오른쪽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고 ax 플러스 b라는 표현만 계속 사용하면 ax 플러스 b에 1을 대입해라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즉 예를 하나를 들어주면 ax 플러스 b라는 식에다가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식에 x는 1을 대입해라 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써야 된다면 fx라는 표현을 쓰면 f1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fx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결국에는 셋 다 똑같은 표현이다. 알겠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fx의 내용물이 ax 플러스 b고 fx의 장점은 어떤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텐데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x절편이에요. x절편. 오케이? x절편은 뭘 x절편이라고 그럴까? a가 0일 때 어? x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x절편은 뭐냐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얼마야? 0. x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x축에 있는 점들은 y값이 전부 다 0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거지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절편.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y절편은 뭐겠어? y축과 만나는 점이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y축에 있는 점들은 x값이 전부 다 어때? 0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예. 그 다음에 요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함수에다가 쓸 수 있는 말이야. 모든 함수에서 x 절편을 구해내실 수 있고, 물론 없는 함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x 절편을 가지고 있고 y 절편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니까 절편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제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어?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자, 나는 1차 함수를 그리는 게 어려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차 함수 그리는 게 어려웠다. 식을 보고 1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내는 게 어렵다. 그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러 점들을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점들을 이어서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내가 점을 한번 찍어 보는 거지. 무슨 점이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지나는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점이라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x를 집어넣어. 오케이? 나는 1이 마음에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y는 얼마가 튀어나와? 5. 나는 x에다가 3을 넣고 싶어. 3을 넣었어. y는 얼마가 튀어나와? 9가 튀어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에 1을 넣었더니 계산했더니 y는 5가 됐어. 그지? 그러면 얘는 1,5라는 점을 지날 수 있는 거고요. x에 3을 넣었더니 y가 9가 됐어. 그러면 3,9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x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튀어나오는 y 값이랑 둘이 짝을 지어서 좌표가 되는데 요 함수는 그러면 이 좌표를 지나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나는 요 점 두 개가 마음에 든 거기 때문에 점을 찍으세요. 대략적으로. 1,5를 찍는다? 여기쯤 찍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3,9를 찍는다? 여기쯤. 그래서 1차 함수가 직선인 것까지는 알고 있을 거니까 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으면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수를 많이 배울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고등학교 가면은 뭐 3차 함수, 삼각함수, 뭐 4차 함수, 뭐 초월함수 이런 거 많이 배워요.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여러 가지 갖은 방법들을 통해서 함수를 그려내셔야 돼. 대략적으로 그려내셔야 되는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 안 돼. 결국에 어떻게 그렸어? 점 몇 개 찾아서 이어서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함수식에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에서 각각의 항의 개수 혹은 상수항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되는 거지. 그건 암기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앞에 있는 개수 요걸로 볼까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의 역할이 뭐야? 기울기. b는? y 절편. 요런 식으로 특징을 찾아서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거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된다. 아시겠나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함수를 공부하면서 아셔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요거 숙지하면 2차 방정식 넘어갈 수 있어요.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90쪽 같이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2차 함수 들어갈 거예요. 자, 1차 함수는 y는 1차식의 형태였어. 그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2차 함수는 y는 몇 차식? 2차식의 형태예요. y는 2차식. 2차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가장 노멀한 상태, 그냥 가장 기본의 상태의 2차식은 그냥 개수에다가 a, b, c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응? a, b, c에는 뭐가 올 거야? 숫자들이 올 거야. 그지? a는 x제곱의 개수, b는 x의 개수, c는 상수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x제곱의 개수인 a는 0이 되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오케이? 예. 그래서 2차 함수는 저게 끝이야. 저게 끝이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는 뭐 y는 그냥 fx,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얘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차 함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a, x 제곱인 형태. 뒤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그냥 x제곱밖에 없는 가장 쉬운 2차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그냥 x제곱일 때, y는 그냥 x제곱일 때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v가 아니라 이게 살짝 동그랗게 그리셔야 돼. 알겠지? 포물선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아시겠나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왜 이렇게 그려져? 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래. 아시겠죠?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잘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 즉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큰 양수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즉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음수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입니다. 아시겠나요? 실제로 쓰는 용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중요한 이유는 딱 봐도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래로 볼록일 경우,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위로 볼록. 딱 봐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해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2차 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아시겠죠? 2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포물선이야, 포물선. 포물선. 오케이? 포물선의 진짜 정확한 정의는 아직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어떻게? 둥글게. 둥글게 내려갔다가 둥글게 올라오거나, 둥글게 올라갔다가 둥글게 내려오거나,
하시면 포물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함수는 그렸을 때 포물선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칭. 네? 지금 보시면 y축이 2차 함수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2차 함수의 정 가운데.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대칭축. 대칭축. 대칭의 정 가운데에 있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축을 대칭축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축은 항상 x값이 기준입니다. 오케이? x값이 기준이에요. 슬슬 용어가 많아지니까 잘 들으세요. 얘는 y축이 대칭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y축을 x값으로 나타내보면 몇이야? y축을 x값으로 나타내보면 몇이에요? 0.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x는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이지만 어쨌든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y축을 x값 기준으로 나타내보면 x는 몇이야? 0. 그래서 얘도 대칭축은 x는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대칭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칭이잖아.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말은 같은 점, 대칭축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같은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은 어디냐면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는 점. 어디? 여기.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가 꼭지점. 얘도 여기가 꼭지점. 알겠어? 그러면 꼭지점은 자 대칭은 대칭축이 x의 값으로서 표현된다가 중요했잖아. 꼭지점은 뭐가 중요하냐면 좌표로서 표현되는 게 중요해요. 좌표로서. 오케이? x값이 몇이고 y값이 몇이고 즉 몇 컴마 몇인지 표현되는 게 중요한데 얘는 지금 꼭지점 보면 몇 컴마 몇이야? 0,0이에요. 얘는 꼭지점이 0,0이고 얘는 0,0.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일 때는 꼭지점이 둘 다 0,0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세 개인 걸 아셔야 돼.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 대칭인데 대칭에서 중요한 건 대칭축이고 대칭축은 x값으로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지점인데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는 점,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은 좌표로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만 아시면 되는 거지. 얘일 때는 대칭축의 x는 0이고 꼭지점이 0,0. 얘일 때는 대칭축의 x는 0이고 꼭지점이 0,0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구하게 되실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식의 모양을 보고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요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요거를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 방법에 관해 찾은 내용입니다. 안 돼. 자꾸 그러지 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또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앞에서 한 거는 뭐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a에 1이나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숫자를 넣으면 어때? 그럼 어떻게 될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는 x제곱이랑 y는 3x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오케이?
절반만 그릴 거예요. 절반만.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절반만 한번 그려서 알아볼게요. y는 x제곱일 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1,1을 지나겠지. 그지? 이해돼? y에다 2를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y가 얼마야? 4. 2를 넣으면 4예요. 더 올라가. x에 3 넣으면 y가 얼마야? 9. 3 넣으면 9야. 더 올라가. 그래서 얘는 쭉 이어보면 요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x제곱을 한번 볼 건데 x에다 1 넣으면 y가 얼마야? 3이야. 얘가 x가 1이고 y가 1이었잖아. 그지? 똑같이 x는 1을 넣었는데 y는 3이 나왔어? 그럼 어디?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네. 그죠? x에 2 넣으면 얼마야? 12. 원래 얘는 x에 2 넣으면 y가 4였어. 여기가 x는 2면서 y가 4인 점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x에 2 넣으면 12가 나와. 그지?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이해돼? 즉 여기서 A는 x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 알겠어. 근데 숫자를 넣어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숫자를 넣어봤을 때 절대값 A의 크기가 클수록 2차 함수는 좁아집니다. 아시겠나요? A의 절대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2차 함수는 좁아져요. 왜? 보여드렸죠. x제곱보다 3x제곱이 어때? 똑같은 x값을 넣어도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는 x의 개수에다가 기울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기울기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A의 역할은 두 가지가 끝이야.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 절대값 A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2차 함수는 좁아진다. 요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하셨으면은 98쪽으로 한번 오세요. 자, 꼭지점 및 축이에 있는 2차 함수.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가장 기본적인 y는 ax 제곱이라는 형태의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 0,0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요 꼭지점이 바뀌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전에 배우셨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하는 거였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야? 점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 점을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그 점은 x 플러스 p로 바뀌고요. y를 갖다가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y 플러스 q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내가 1,1이라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원래 1이었는데 1만큼 더 갔으니까 x는 2가 되고요. y는 원래 1이었는데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요게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나 또는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인데 얘는 점이랑은 달랐어요. 그죠?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함수나 도형의 식에다가
x 대신에 x-p를 집어넣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으면 y 대신에 y-p를 대입을 했으면 됐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내고 싶으니까 x 대신에 몇을 넣어야 돼? x축으로 p만큼 보내고 싶어. 그럼 x 대신에 x-p를 넣으면 된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내고 싶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아니지. p만큼 갈 때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면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y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y만큼 y에다가 y 대신에 뭐 대입하시면 돼? y 마이너스 2. 보시면 부호가 반대예요. p만큼인데 마이너스 p 넣고 q만큼인데 마이너스 q 넣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y 대신에 y-2,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y-2 써주시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쓸 건데 앞에 2 있으니까 2로 묶어서 x 플러스 1 써주시고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지? 요거 우변에 괄호 풀고 마이너스 2 넘기면 y는 2x 얼마냐? 플러스 7 요렇게 되는 거죠. 기억이 나시나요? 요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꼭지점이 축위에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ax 제곱 플러스 q 요거를 한번 볼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얘는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거는 여기 플러스 q가 없었잖아. 그지? 맞아? 플러스 q가 어디서 왔냐면 y-q는 ax 제곱에서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왜 굳이 이항을 시켰냐면 함수라는 건 그렇잖아. 좌변에는 y만 남겨놓기로 약속을 한 게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좌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보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함수 또는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봤을 때 y-q가 들어왔다는 거는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야? 원래는 그냥 y인데 y-q가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요 모양을 봤을 때 뭐라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q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배운 y는 ax 제곱의 2차 함수에서 봤을 때 원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다고? 0,0이었다고. 근데 원래 0,0이었던 꼭지점을 얘가 평행이동 되면서 얘도 같이 평행이동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0,0을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을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어. 그럼 몇 컴마 몇이 됐겠어? 0,q가 됐겠죠. 이해되시나요? 뭐가? 꼭지점이. 꼭지점이 원래 아무것도 안 달려있을 때, 즉 마이너스 q가 없었을 때는 0,0이었는데 마이너스 q가 들어와서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된 걸 알았어. 그러면 꼭지점도 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죠? 꼭지점도 같이 움직였을 거니까 원래 0,0이었던 꼭지점이 0,q가 됐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던 2차 함수가 q가 만약에 양수라면 위로 움직였겠죠. 그죠? q가 만약에 음수라면
y축으로 음수만큼 내려간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주황색일 때는 q가 음수, 초록색일 때는 q가 양수일 때다. 이해가 되시나요? q가 양수면 y축으로 양수만큼 움직인 거니까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 q가 음수면 y축으로 음수만큼 내려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움직이는 거? 알겠어?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a의 x-p의 제곱이에요. 그죠? y는 a의 x-p의 제곱. 자, 얘는 형태를 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의 형태에서 뭐가 변한 거야?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x 대신에 x-p를 대입한 거야. 이해돼? x 대신에 x-p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x 대신에 x-p를 대입했다는 말은 우리 여기서 봤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p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해되시나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y는 ax 제곱이었을 때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됐겠어? 몇 컴마 몇이 됐겠어? p,0이 됐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을 2차 함수가 만약에 p가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움직였겠죠. 이렇게. 만약에 p가 음수라면 왼쪽으로 움직였겠죠. 이렇게. 얘는 언제? p가 음수. 얘는 언제? p가 양수. 이해되시나요? p가 x축으로 움직인 만큼이 양수니까 오른쪽. 오른쪽에 x가 양수죠. 그죠? 오른쪽에 x가 양수니까 p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p가 음수면 왼쪽에 x가 음수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p가 음수면 함수가 원래 있던 데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아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됐어?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q는, 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뭐야? 응? 3가지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필기 보시면 첫 번째 뭐야? 중요한 거 3가지 중에? 응? 뭐가 중요하다고? 맨 마지막에 적었던 3가지 중에 중요한 거 첫 번째 뭐예요? 포물선, 그지? 포물선인데 잘 봐봐. 원래 ax 제곱이었는데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된 거잖아, 그지? 포물선이 좁거나 넓은 거는 누구 탓이라고? 절대값. 누구의 절대값? a의 절대값, 그지? 여기서 요거 되면서 a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셋은 포개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a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의 넓이가 변하지 않아서 셋 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아래로 내리면 세 개가 다 한 번에 포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포물선은 안 바뀌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대칭축이야. 대칭축은 원래 y는 ax 제곱일 때 대칭축 x는 몇이라 그랬어? 대칭축, 대칭의 한 중간이 되는 x값이 몇이라 그랬어요? 0이었어, 0. 그지? 그냥 x는 0이 대칭축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인 애라고?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애란 말이야. 그지? y축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x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러면 대칭축이 그대로 x는 0이 유지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꼭지점이었지.
꼭지점이 뭐라고? 원래 0,0인데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을 거니까 0,q가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0,q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의 x-p의 제곱인 경우에 얘도 뭐 포물선은 넓이는 안 변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책을 보시면은 안 변했어요. 그죠? 얘네 셋도 움직이면 전부 다 포개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봐봐. 움직이기 전에는 대칭축의 x는 0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 애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y는 안 변하고 x는 변해. 그지? 그러면 대칭축이 원래 x는 0이었는데 x축으로 움직였으니까 x는 몇이 됐겠어? 몇? 원래 x는 0이 대칭축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어. 그럼 대칭축이 몇이 됐겠어? p. x는 p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이 x는 p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요만큼이 x는 p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두 개가 대칭축이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점. 원래 0,0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p,0이 됐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요걸 결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아시겠어요? 뭔가 그림을 그려서 거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식의 모양을 보고 대칭축 꼭지점은 모양만 보고도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왜? 뭐 잘못됐어? 다 하셨죠? 자, 그러면 L1 펴보세요. L1 58쪽 가면 되겠죠. 58쪽. 자, 1번.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라 하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여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1번을 보시면 2차항이 없고요. 2번을 보시면 3차항이 있고요. 3번을 보시면 x제곱이 있긴 한데 0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에 사라지겠죠. 그죠? 4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살아 있습니다. 그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곱하기 3x 마이너스 8을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칠판에서 한번 볼게요. 자, 2번 y는 4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곱하기 ax 플러스 1이 2차 함수일 때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우변을 마이너스 2x 곱하기 ax 플러스 1을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4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그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둘 다 똑같이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실 수 있겠지. 그지? 묶어보시면 4 마이너스 2a의 x제곱 그 다음에 차수 맞춰서 써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됐어? 전개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래?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이려면 뭐라 그랬어? 얘가
x 제곱이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시면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만약에 4-2a가 0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2. 그러니까 0이 안 되려면 2가 아니면 되겠지. 그지? 문제에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 고르라 했으니까 4번 정답이 되시면 되겠죠? 자, 3번.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어려울 게 없다 그랬죠, 그죠? f1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f1이라는 건 식에다가 x에 몇을 넣은 거야? 1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는 x에다가 전부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2가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f-1은 f-1은 fx에 있는 식의 x에다가 몇 넣은 거야? 마이너스 1 넣은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f1 플러스 f-1은 뭐예요? f1이 2였고요. f-1은 마이너스 6이죠.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4번. 2차 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서 f-1이 0이랍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f-1이 0이래요. 그죠? f-1이 뭐 한 거야? fx라는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fx라는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라고. 그죠? f-1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돼? x에 마이너스 1 넣어.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a로 계산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몇이래? 0이라네. 그죠? 얘가 0이래.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5다. 됐죠? 어려울 게 없어요. 자, 5번. 2차 함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좁은 것은? 폭은 누가 결정해? A. A가 결정해? A의 절대값이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로지 뭐에만 관련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2차 함수에서 누구랑만 관련이 있어? A가 양수면 2차 함수가 네. A가 양수면 2차 함수가 뭐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음수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거에만 관련이 있는 거고, 함수가 넓다 좁다는 A의 절대값에 관련이 있는 건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2차 함수가 넓어 좁아? 좁아요. 그러면
5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좁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A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거 고르면 되겠죠. 그죠? 몇 번이야? 4번이죠. 듣고 있지? 응. 자, 6번 다음 중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인 것은 어떻게 찾아? 그래프 위의 점인 걸 찾으래. 어떻게 찾아? 대입. 그지? 대입을 하는 방법은 x 좌표를 x에다 집어 넣었을 때 y 좌표로 얘가 계산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y가 얼마야? 4. 얘는 x에 2분의 3 넣으면 y가 얼마? 4분의 9. 다 따라오고 계시죠?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본 거고 2분의 3 넣어본 거야. 그죠?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y는 1. 아, 그럼 찾았네요. x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y가 1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인 거야. 자, 7번.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보시면은 요 점을 갖다가 x축으로 쭉 내려봤더니 마이너스 2고 y축으로 수직으로 쭉 가봤더니 6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6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는 점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6을 지나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y는 ax 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대입하시면 돼요. x에 몇 대입해? 어? 마이너스 2. y에는 6. 그럼 y 대신에 6 써주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제곱 계산하시면 4a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a가 얼마? 2분의 3이다. 됐죠? (7번) 다 썼어? 지운다? 자, 다음에 61쪽. 자, 1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이거 이제 뭐야? x축으로 움직인 거예요? y축으로 움직인 거예요? y축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어? 5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거 어디서 왔다고? 원래는 플러스 5가 여기 붙어 있던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고. y-5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이었을 텐데 함수는 좌변에 y만 남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건너가서 여기 지금의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모양을 봤을 때 y축으로 5만큼 움직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는 분명히 꼭지점이 0,0이었을 때 0이었을 텐데 y축으로 5만큼 갔으니까 몇 컴마 몇이 됐겠어? 0,5가 됐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5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아까도 써드렸어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에서는 0,q라고. q가 5니까 0,q, 0,5가 되는 거겠죠. 그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에 2번. 자, 다음 중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2x제곱 마이너스 1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 어? 0,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되시나요? q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0,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a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릴 때 좌표 평면에다가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래. 여기가 0, 마이너스 1 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3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가 두 점 a, 9랑 마이너스 3, b를 지난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a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 대입해야 돼요. 그죠? x에 몇 대입할 거야? a, y에는 9 넣을 거예요. 자, y 대신에 9 넣으면 9는 x 대신에 a 넣으시면 a제곱 플러스 5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제곱은 4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4를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죠? 여기서 a 값 구하려면 뭐 하셔야겠어? 네. 뭐 하셔야 돼?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 루트도 맞아요. 근데 2차 방정식으로 풀으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또는 2.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양수래요.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야? 그냥 2야? 그냥 2가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b 구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 대입하면 돼요. 그죠? x에 몇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3. y에는 b. 자, y에다가 b 넣으시면 b는 x에 마이너스 3 넣으시면 9 플러스 5예요. 따라서 b는 14다 하고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6이 정답이다. 됐어요? 네, 다음에 4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 축의 방정식을 x는 m이라 할 때 p 플러스 q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 응? 평행이동하기 전에 0,0이죠. 근데 얘를 y축으로 4만큼 움직였대. 그지? 그러면 꼭지점이 0,0에서 몇으로 가겠어? 0,4로 가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기 전에 대칭축은 x는 몇이야? 평행이동 하기 전 대칭축 x는 몇이에요? 0.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y만 변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대칭축은 x 값을 쓰는 거였으니까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안 변했겠죠. 그래서 그대로 x는 0입니다. 그러니까 p는 0이고요. q는 4고요. m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m의 값은 4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하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몇 컴마 몇이야? y는 a의 x-p의 제곱의 형태일 때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이야? 어? 아니, 지금은 이건 물어보고 있잖아. y는 a의 x-p의 제곱의 형태일 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p,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을 해줄 때 잘 들으셔야 돼. 봐봐. 마이너스 p인데 p가 왔어. 그지? 부호가 반대로 온단 말이야? 플러스 1이잖아. 이해되세요? 모양부터 잘 살펴보셔야 돼. x-p의 제곱이잖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p가 아니라 x-p의 제곱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p였는데 p가 왔단 말이야.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몇 컴마 몇이겠어? 마이너스 1,0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축은? 얘 축 x는 p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